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알수학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내용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푼 내용과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공략하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수업 시간에 했던 제곱근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실수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라는 걸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배웠던 거는 어디에서? 복소수까지 우리는 배웠었죠? 복소수까지 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은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8의 세제곱근이 세제곱근 8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실수에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들은요, 실수라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는 생략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해 왔고, 수업 시간에 계속 복소수 범위에서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3개, 네제곱근이라고 하면은 4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봐볼까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면 8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x를 세제곱했을 때 8인 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실근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 근이 하나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지금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문제를 물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의 근을 찾아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x값은 2, 그리고 x값은 근의 공식 쓰면은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4분의 d 공식 쓰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2도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해서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 저렇게 3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 홀수 제곱과 관련된 것들은 몇 개라고 했죠? 1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짝수 제곱인 것은 이 부분이 양수이면 2개, 음수이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81의 4제곱근 중에 하나가 4제곱근 8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겠죠. 원래 x의 4제곱이 81인 근을 찾을 거고,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의 근 찾아야 되고요. 그럼 이거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방정식 해결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 이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곱셈 공식 이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거는 x 플러스 3i
이거 x-3y 복소수에서 이미 다뤘었죠 여러분들. x 플러스 3 x-3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서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근 두 개랑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근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맞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 4제곱이 16인 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0 이거의 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 복소수에서 인수분해했죠.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항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근 몇 개 있었는데요? 4개 분명히 4개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4개.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라는 말은 양의 실수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이고요. 양의 실수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x 4제곱이 마이너스 16의 근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실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실근은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는 크기 비교했는가 안 했는가요? 비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양수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잘못됐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곱근과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써볼게요. 제곱근의 성질 64 나누기 24 곱하기 81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세제곱근 83, 24, 88에 64, 27 그리고 나면은 8 곱하기 27이라고 쓸 수 있고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제곱근과 지수 제곱을 이렇게 제거해주면 값은 6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요. 지수를 이용해서 64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2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81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지수 법칙에서 64 나누기 해볼게요. 64 나누기 24 곱하기 81 이것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계산하면은 8, 3, 27 이야기하고 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 값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든 지수 법칙을 이용하든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16의 제곱근 중에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의 제곱근 중에 그러면은 양수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거 뭐라 했죠? 양의 실수라고 이야기했죠?
양의 실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는 제곱근, 세제곱근 16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이것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세제곱근 16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a 값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제곱근 128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여기 있는 식 정리하면 16에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었는가요? 제곱근 2가 생략됐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6분의 1이라고 쓸 거고 그것을 계산하면 2의 4제곱이고 6분의 4 이렇게 쓸 겁니다. 계산하면은 2의 3분의 2 이렇게 쓰겠죠.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128의 3분의 1이라고 쓸 거고 128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몇 제곱인가요? 2, 4, 8, 16, 32, 64, 128 2의 7제곱이네요. 그래서 128의 아니다 2의 7제곱 2의 3분의 7제곱이라고 쓸 거고 따라서 a, b라고 하는 값은 2의 3분의 2 곱하기 2의 3분의 7제곱이라서 2의 3분의 9 3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죠? 둘이 더하니까 계산하면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루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표현하면 편하냐면 지수로 표현하면 되게 편합니다. 또는 뭐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A. 근데 여기는 분모로 되어 있죠? 분모로 되어 있으면 A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은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역수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4와 5 계산해서 A의 20분의 1 세제곱근 A라고 하는 거를 지수로 이야기하면 3분의 1이라고 쓴다고 했던 거 이거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이거 분의 4이 8이니까는 8분의 1이라고 쓰겠죠. 여기 2 생략됐다고 했죠. 곱하기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 2 생략됐다 했으니까는 A의 10분의 1 A의 20분의 1 곱하기 여기 2 생략됐으니까는 A의 8분의 1분의 A의 10분의 1이라고 쓰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8분의 1 빼기 20분의 1 빼기 10분의 1 여기에 있는 값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입니다. 계산하면은 20분의 1, 20분의 1 생략되고 10분의 1, 10분의 1 생략되고 8분의 1, 8분의 1 생략되니까 A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값은 1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에서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이야기해 볼게요.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A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는 3의 3분의 1, B는 5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C는
6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밑이 전부 다 다르네요. 근데 봤더니 지수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중에 우리가 이거를 뭐 바꿔보거나 같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미치라고 하는 거는 지수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값이라서 밑을 따로따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5, 6이라서. 근데 여기에 지수를 봤더니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수를 가져다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거를 여기 안에 있는 밑을 비교해봐서 밑이 크면은 값이 더 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밑이 더 크면은 같은 지수를 계산했을 때 값이 더 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4, 6이라고 하는 거를 12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12분의 1로 이렇게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얼마가 필요하면요? 3의 4제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이라고 하는 지수로 표현해 보자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5의 세제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6의 제곱이라고 하는 밑이 필요하겠네요. 계산하면은 이거는 81의 12분의 1제곱, 그 다음 여기는 125의 12분의 1제곱, 여기는 36의 1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나면 누가 제일 큰가요? 이게 제일 크고요.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 A, C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번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크기 비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아까 복소수에서는 크기 비교할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여기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저렇게 하더라. 여기에 있는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수와 관련된 알수학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문제 해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